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은 아직 미국의 우주 시스템을 위협할 미사일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가 평가했습니다. 탄도미사일 역량의 일부 진전은 있지만 미국 우주 자산을 파괴하기 위한 감시, 타격 등 주요 능력이 부족하다는 분석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안전한 세계재단은 최근 발표한 국제 반우주 역량 보고서에서 위성과 미사일 등 우주 자산을 위협하는 북한의 반우주 능력을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은 미국 우주 자산에 대한 공중 직접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공식 성명에서 위성 요격 작전이나 관련 의도를 언급한 적이 없다면서 이것은 현재 북한이 반우주 역량과 관련한 명확한 교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계속되는 일련의 탄도미사일 시험이 일부 반우주 무기에 적절한 미사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북한은 아직 수직 상승식 위성 요격 미사일에 필요한 감지와 고도 제어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측면에서 북한은 매우 제한적인 군사적 반우주 역량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위성 및 미사일 추적과 위성 궤도 예측 등 우주에서의 상황을 감시, 추적, 평가하는 우주 상황 인지 능력과 적의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해 직접 명중시켜 파괴하는 직격 파괴 능력 등이 부족하며 우주 발사 능력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지구 저궤도에서 핵폭발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많은 수의 위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광역 공격으로 북한의 반우주 선택지를 제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의 그런 공격은 분쟁 상황에서 군사적 효용성이 매우 떨어질 것이며 국제사회에 격렬한 분노를 야기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반우주 역량과 관련해 전자전 분야에서 남북한 접경 지역 등 일부 제한된 영역 내 민간 위성정보 시스템 GPS를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은 자국민들이 듣지 못하도록 VOA나 BBC 등 외국 방송에 대해 일상적으로 전파 방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민간 상업용 위성신호 외에 미군의 군용 위성통신을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은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미군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폴 라케머라 주한 미군 사령관이 북한의 최근 각종 무기 실험을 지적하면서 북한은 핵무기로 반격할 수 있는 2차 타격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한 연합 군사훈련에 실사격 훈련을 다시 도입하려고 한다는 점도 밝혔는데 훈련을 위한 예산 지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폴 러케메라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북한의 2차 타격 능력 보유가 미칠 영향은 무엇이냐는 상원 의원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2차 타격 능력은 공격을 받을 경우 핵무기로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러케메라 사령관은 북한의 최근 각종 무기 실험이 2차 타격 능력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t's clear that he is in the last year plus, he has demonstrated a whole bunch of different capabilities, all of which could lead to a second strike capability. I mean, he is clearly focusing on the theater ballistic missile capability, not just on the peninsula regionally, but globally. 러케메라 사령관은요, 북한이 최근 발사한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위험성도 지적했습니다. Poses some challenges on the indications and warnings. He laid out his plan. He's moving towards it. It's continuing to demonstrate a couple of things. One, he meant what he said, and two, he's continuing to be able to develop this capability, even with sanctions and even with COVID and lockdowns and things like that. 중국은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핵실험 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보느냐는 의원의 질문에는 중국의 비협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북한 문제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They can be supportive or they can be non-supportive in what he's doing. What we're seeing right now in any kind of UN sanctions votes in the United Nations, both China and Russia continue to veto that, and they continue to work against the things that we're trying to do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럭케메라 사령관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를 통해선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실사격 훈련을 다시 도입하려 한다면서 그러나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동북아 정부 환경에서 주한미군의 경쟁력이 우려된다면서 정보전 기술 및 작전 연습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적극적인 투자는 미국의 투자를 앞지르며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도전을 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0일 워싱턴에서 조현동 신임 주미 한국 대사를 면담하고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셔먼 부장관은 조 대사의 임명을 축하하면서 미한동맹 70주년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준비하는 가운데 조 대사의 워싱턴 부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지속적인 경제 안보 협력에 대한 미국의 약속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안보, 번영에 대한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4일 부임한 조현동 대사는 19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해 이날부터 공식 주미대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발사한 고체연료 추진 방식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게임 체인저가 아니며 미국에 대한 위협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키지 않는다고 미사일 전문가인 전 국무부 고위 관리가 평가했습니다. 반벤디펜 전 국무부 수석 차관보는 20일 북한 전문 매체 38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최근 발사한 화성 18형은 고체연료 추진 기술을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성과라면서도 영내 안보 지형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기술적 진보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반벤디펜 전 수석 차관보는 특히 화성 18형의 엔진 모터는 미국과 러시아의 ICBM 미니트맨 3와 토폴 M보다 위력이 적을 것이라면서 고체연료 로켓 모터는 크기, 특히 직경이 커질수록 안정적인 개발과 생산이 훨씬 어려워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고체연료 ICBM의 기반 기술은 지난 60년에 걸쳐 이미 널리 알려진 데다 러시아와 중국에서 기술적 노하우를 전수받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북한의 화성 18형 발사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성과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의 북한 인권 대사가 비핵화 문제를 중심으로 한 대북 정책에서 인권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새로운 세대 탈북민들이 북한 인권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북한 인권 관련 포럼에 한국의 이신화 북한 인권 국제협력대사가 참석했습니다. 이 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방향을 설명하면서 한국 정부는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중대한 문제로 보고 있다며 인권 우선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e Yoon government of Korea believes that North Korea human rights is a crucial issue that cannot be overlooked in terms of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process. In this sense, I want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mainstreaming human rights, or, if I can quote the Greg Scarlett and Susan Short's term, human right upfront approach, in politics and strategies dealing with North Korea, including denuclearization process. It will only enable us to advance the strategic objectives of a free and unified Korea. 이 대사는 그러면서 이에 대한 지속 가능한 북한 인권 지원을 위해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 관련 연구와 정책 개발을 수행하는 기구인데 한국 국회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여당 시절 때부터 5명의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아직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대사는 이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젊은 세대 탈북민들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신세대 탈북민들은 북한 주민들이 받고 있는 인권 침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We should recognize that a new MZ generation of North Korea is growing up and they can offer new ideas and energy to tackle long-standing issues lik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se young people have the power to use their voices, creativity, and activism to raise awareness, push for changes. 북한 고위층의 자제로 가족과 함께 탈북해 미국에 정착한 이현승 글로벌 평화재단 연구원은 북한 당국의 통제로 외부 세계와 고립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ince we access the Korean information throughout the 20 years, I would say, we know South Korea is the better society than North Korea. But that's it. We don't have any other thoughts like how we can change our society. 이 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외부 정보 유입이라면서 북한에 들여보내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혀 북한의 참혹한 현실과 자유로운 세계 각국의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대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21일 워싱턴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가 주관한 북한인권과 국제협력회의에도 참석해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 규명 노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핵 보유국 지위가 확고하다는 북한의 성명을 일축하고 억지 주장과 위협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효정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관련 성명 발표에 북한은 억지 주장과 위협을 중단하고 자신들의 무모한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경청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해 결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사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법적 조치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며 한국 기업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고 필요한 배상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주장하면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최근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 회의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규탄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지난 13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당시 일본 홋카이도 주변에 낙하할 것으로 예상돼 경보를 발령하게 한 물체는 북한이 쏜 고체연료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잔해일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방위성이 밝혔습니다. 방위성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일본에 낙하할 것으로 예상됐던 물체는 추가 분석 결과 북한 미사일이 상승 도중 분리되면서 생긴 것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후 이 물체는 일본 영토에 낙하할 가능성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3단 고체연료 추진 방식의 ICBM으로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약 1000km 비상해 일본의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 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일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미국, 한국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정보의 수집과 분석, 경계, 감시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전국 순시경보 시스템을 통해 미사일이 일본 홋카이도 주변에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대피경보를 발령했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